이어서 두 번째 기사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그 일본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자 세계 3위 낸드 플래시 기업인 키옥시아의 최대 주주가 원래 모기업이라 할 수 있는 도시바에서 SK하이닉스로 바뀌었다라는 기사를 블룸버그가 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메모리 시장, 낸드 플래시 시장이 더 큰 격변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블룸버그의 보도를 가지고 오셨고요. 키옥시아가 SK하이닉스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라는 뉴스입니다. 아마 오늘 시장에서 좀 핫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머노5에서도 만나보고 왔는데 그렇다면 이 기사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 그 키옥시아라는 사명이 약간 독특하긴 한데 원래 도시바가 갖고 있던 기업입니다. 근데 도시바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 가격 폭락을 할 때 그때 하필 도시바가 또 갖고 있던 중요한 기업 중 하나가 어디냐면 웨스팅하우스 원전 기업이었는데 2011년에 이제 그 동일본 대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일본에 쑥대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엄청난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그 원전을 더 지을 수 없고 그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도 사실은 이제 엄청나게 적자 기업으로 전락을 합니다. 할 수 없이 도시바가 그 지금의 키옥시아를 매물로 내놓으면서 여러 가지 자금의 수요를 받아요. 수요를 받으면서 이제 사명을 키옥시아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이닉스라고 얘기하지만 예전에 이제 현대반도체가 LG전자의 반도체를 갖다 통합을 하면서 이름을 갖다 현대반도체 유지하다가 나중에 자금 상황이 안 좋으면서 하이닉스로 바꾼 것과 비슷한 이제 맥락을 보시면 되는데 이 도시바가 최대 주주로 있다가 이번에 낸드 플래시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도시바가 조금씩 자기의 지분을 갖다가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어저께 최종 그 공시한 걸 보니까 도시바의 그 키옥시아 지분율이 14.06%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졸지에 2대 주였던 SK하이닉스가 경영권을 갖고 있는 PE가 사실 14.19%를 지금 갖고 있는 바람에 SK하이닉스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키옥시아의 1대 주로 올라섰다는 것이 블룸버그의 보도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가 궁금한데 그렇다면은 첫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옥시아의 시장 점유율은 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렇다면은 키옥시아라는 이 기업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기업은 시장 점유율 어느 정도고 시장의 인식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그 키옥시아는 D램은 이제 생산하지 않고 오직 낸드 플래시만 생산하는데 왜 그러냐? 낸드 플래시를 세계 최초로 이제 상업화시켰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 강점이 있는데 이 키옥시아가 낸드 플래시 강점이 있다 보니까 여전히 세계 시장 점유율 3등을 유지하고 있고 1등은 어디냐? 1등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한 28%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 2등이 SK하이닉스인데 SK하이닉스가 21%. 그리고 이제 키옥시아가 14%니까 2등보다는 좀 격차 아니면 반이 벌어져 있죠. 하지만 이제 키옥시아 3등이지만은 마이크론도 한 13%. 그래서 키옥시아 마이크론이 한 13% 정도의 내외로 3등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또 대표적인 이제 낸드 플래시 기업이 이제 YMTC인데 YMTC가 지금은 8%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올해는 유지하고 있지만 내년이 되면은 한 13%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 YMTC가 예상대로 10%를 갖다 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시장 판도가 1등 삼성전자, 2등 SK하이닉스가 2강을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키옥시아, 마이크론, YMTC가 3등 그룹을 한 12에서 13%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옥시아가 3등 그룹인데 오늘의 주제인 SK하이닉스가 키옥시아 경영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그러면 단숨에 2등과 3등이 합쳐지면서 삼성전자를 갖다 추월하게 됩니다. 이 점에서 사실은 그 세계 곳곳에서 SK하이닉스가 키옥시아 경영권을 행사할지 초미의 관심사로 들여다보고 있을 거로 여겨집니다. 근데 이제 SK하이닉스가 이 전환사채를 사실 이제 요 의결권으로 바꾸려면은 아마 뭐 좀 난항이 예상될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되면은 1위가 되는 거니까는 좋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 보세요? 단순하게 경영권 지표만 보면 경영권 행사할 수 있는 지분만 보면은 SK하이닉스가 지금이라도 이제 그 경영권 행사할 수 있지만 다만 이런 메모리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가뭄을 겪고 있는데 갑자기 SK하이닉스가 지금도 HBM 시장에서는 어느 조사 기관을 다 거치더라도 50%가 넘는 6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SK하이닉스가 만약에 낸드 플래시까지 키옥시아의 경영권 행사에서 단숨에 1위가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 미국이나 중국이나 EU나 뭐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공정위 차원에서 기업 결합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과연 이게 통과할 수 있을지가 제가 볼 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일본의 공정거래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가 마냥 붙이면서 SK하이닉스의 키옥시아 경영권 인수를 갖다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다각도로 길게 바라보면서 이게 일종의 외교전을 비하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SK하이닉스가 일본 정부의 일본 시민들의 일본 국민들의 뭔가 마음을 사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전으로 비유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자세하게 듣고 갈까요? 예, 예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사실 윤석열 정부 때만 하더라도 네이버가 멀쩡히 키워서 일본의 대표적인 국민 내부를 키웠던 라인이 갑자기 보안 이슈를 갖다가 뺏겼어요. 이것도 사실은 그런 외교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오래되긴 했지만 예전에 대우그룹이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톰슨이라고 해서 프랑스의 대표적인 전자 가전 제품을 갖다가 유럽에서 사실 가전을 갖다 영위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톰슨이 이제 대우그룹에 넘겼는데 그냥 M&A만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인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한국의 기업이 자국의 대표적인 톰슨을 인수한다 보니까 언론과 정계에서 노조까지 난리를 쳤습니다. 결국은 이제 무상이 됐죠. 이런 것들을 본다면 사실 키옥시아가 일본에 남아있는 유일한 게 메모리 기업인데 이걸 기업을 하이스가 인수한다는 것 관점에서 일본 국민들이 좋아할 것 같지 않다. 이래서 사실은 치밀하게 일본 국민들의 민심을 먼저 얻으면서 이 일을 추진하지 않으면 공정이 결합해야 돼도 엄청난 이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나서는 결국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SK하이닉스가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